생명체의 탄생과 조후.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기후에 따라 다른 환경과 문화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후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 조후란 계절에 따른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이며 오행의 기운 가운데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주는 오행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사주를 간명할 때는 우선적으로 조후를 판단하고 나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즉 사주가 한랭하거나 뜨거우면 온기를 불어넣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고 너무 뜨거우면 냉기를 불어넣어 식혀주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1. 사람과 하늘의 관계. 중국 고대 사람들은 사람과 하늘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하늘의 변화와 상응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사람의 감정과 행동, 사람의 감정과 행동은 하늘의 변화와 상응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이 기뻐할 때는 하늘도 봄과 같은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한 것이고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하늘도 가을과 같은 차갑고 건조한 기운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두 사람의 탄생과 조화, 사람의 탄생과 조화도 하늘의 변화와 상응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몸과 마음도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과 하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중국의 전통 철학과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교에서는 사람과 하늘이 하나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세 사람과 하늘에 대한 현대적 시각.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과 하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다소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천문학. 이란국과 중국의 천문학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의 천문학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첨성대, 일월성신, 서운관 등의 천문대와 대간이대 등 천문기구를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천체관측이 특히 대간이대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천문대가 건립되면서 발달하였으며 그 관측 기록은 독자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정평이 있다. 한국의 천문학은 농경사회의 농사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위치와 일조시간, 기후변화 등을 관찰하여 24절기를 정했다. 중국의 천문학은 은대부터 시작된 후 태음태양력, 윤달삭 등을 사용하였는데 선진시대와 후한시대의 우주론과 역법을 활발하게 연구하였으며 혼천설, 개천설 등의 주관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천문학은 황하 문명시대의 농경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천문학과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다. 오기의 개념. 기는 중국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연계와 인간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기의 개념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물질성과 비물질성. 기는 물질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는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모든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는 우주의 본질과 생명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 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기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주와 자연, 인간이 생성되고 발전한다고 여겨진다. 한국과 중국의 기 개념의 차이점. 한국의 기 개념은 자연계와 인간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기 개념은 자연계와 인간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본질과 생명체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기의 해석을 보면 한국의 기 개념은 주로 자연계와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기 개념은 우주론과 생명론에 대한 해석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국과 중국의 기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두 개념은 각각의 문화와 사상적 배경에 따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천문학, 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천문학은 중국의 천문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천체 관측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천문학은 우주론과 역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혼천설은 천동설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지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존의 우주관을 깨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기의 개념은 중국의 전통 철학과 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도는 만유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기는 도를 실체화한 것이다. 인간의 몸과 정신도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오온의 원리는 오온은 땅과 하늘에서 태양과 달의 운동을 통해 변화한다. 태양은 1년 동안 황도 12궁을 돌면서 5개의 오행의 기운을 순환한다. 달은 한겨울 동안 28수를 돌면서 6개의 육기의 기운을 순환한다. 즉, 오온육기의 원리와 응용을 설명하면 특히 하늘에서 태양과 달의 운동을 쉽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항성을 기준으로 28수를 배치하여 하늘의 방향을 정한다. 또한 오온은 한 해를 주관하며 평기, 태과, 불급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평기는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한자는 평평하다는 뜻의 평과 기운이라는 뜻의 기가 합쳐진 것 한 해 동안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운을 말한다. 평기의 해에는 풍년이 들고 질병이 적으며 사회가 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시기라고 여겨진다. 태과는 한자는 너무하다는 뜻의 태와 지나치다는 뜻의 과가 합쳐진 것으로 오행 중 한 가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상태로 한 해 동안 그 오행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을 말합니다. 태과는 양과 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태과운에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불급은 오행 중 한자는 이르지 못하다는 뜻의 불과 이르다는 뜻의 급이 합쳐진 것으로 한 가지가 지나치게 약해지는 상태로 한 해 동안 그 오행의 기운이 약하게 작용하는 운을 말합니다. 불급 역시 양과 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쇠의 기운이 지나치게 약한 불급운에는 병충해나 가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태과운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에게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식물과 나무가 잘 자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오온육기. 오온육기는 중국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오온은 1년을 구성하는 5개의 운기운을 의미하며 육기는 1년을 구성하는 6개의 기후를 의미한다. 여기서 오온은 1년을 구성하는 5개의 운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모구는 봄의 운기로 생장과 발육을 의미, 화우는 여름의 운기로 발산과 상승을 의미, 토우는 가을의 운기로 변화와 수렴을 의미, 금우는 겨울의 운기로 억제와 내실을 의미, 수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운기로 수렴과 생성을 의미한다. 이 한편 육기는 1년을 구성하는 6개의 기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풍목과 소음, 열화와 군화습 태음과 습조양명과 조한태양과 한기후 토와 5종류의 기후. 이러한 육기는 각각 다른 오행과 상생하거나 상극한다. 즉, 풍은 목을 생하고 소음을 생하므로 목과 소음이 상생한다. 열은 화를 생하고 군화를 생하므로 화와 군화가 상생한다. 습은 태음을 생하고 태음과 습이 상생한다. 조는 양명을 생하고 양명과 조가 상생한다. 한은 태양을 생하고 태양과 한이 상생한다. 따라서 기후는 토를 생하고 토와 5종류의 기후가 상생한다. 예를 들어 풍은 목을 생하므로 풍이 왕성한 시기에는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따라서 풍과 목은 상생 관계에 있다.
반면 육기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풍과 목은 일반적으로 상생 관계에 있지만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풍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육기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5, 6기의 상호작용. 오음과 육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모군이 강한 해에는 간과 담낭의 기능이 활발해지므로 이러한 기관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기가 강한 해에는 폐와 대장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이러한 기관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5, 6기의 응용. 5, 6기 이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군이 강한 해에는 간과 담낭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한기가 강한 해에는 폐와 대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5, 6기 이론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천기가 생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육기는 목화토금수의 5가지 오행과 상화를 합하여서 성립되었다. 상화란 천기소생의 오행으로 천지간에 두루 운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천기가 생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육기사천도. 육기는 목화토금수의 5가지 오행과 상화를 합하여서 성립되었다. 상화란 천기소생의 오행으로 천지간에 두루 운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천기가 생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일거름풍목은 천지간의 기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중 하나로서 저기압과 목성의 성질을 가진 기운으로 인체의 신장과 간을 관리하고 몸의 수분과 혈액을 조절한다. 거름풍목이 과하면 몸이 춥고 건조하며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이 부족해진다. 거름풍목이 부족하면 몸이 뜨겁고 습하며 간기가 상승하고 신장기가 약해지므로 인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생활습관과 음식 섭취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소음군화는 고기압과 화성의 성질을 가진 기운으로 이때에는 대기의 화합과 생발의 기능이 활발하여 만물이 번성하고 음양이 교합하고 천지가 화합한다. 소음군화는 인체의 신장과 심장을 관리하고 몸의 열과 혈액을 조절하는데 소음군화가 과하면 몸이 뜨겁고 습하며 심장기가 상승하고 신장기가 약해진다. 또한 소음군화가 부족하면 몸이 춥고 건조하며 혈액이 부족해지고 심장기가 약해지면서 인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생활습관과 음식 섭취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삼태양습토는 고기압과 토성의 성질을 가진 기운으로서 인체의 폐와 비장을 관리하고 몸의 수분과 영양을 조절하는데 태양습토가 과하면 몸이 습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무력감이 든다. 또한 태양습토가 부족하면 몸이 건조하고 피부가 거칠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식욕이 없다. 사소양상화는 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고기압을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소양경과 양명경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소양경은 간과 담낭에 속하는 경맥으로 양명경은 비장과 위장에 속하는 경맥이다. 소양경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양명경은 따뜻하고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두 경맥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소양상화가 깨지면 두통, 어지럼증, 귀울림, 목마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오양명조금은 육기 중에서 조금이라는 기상현상이 양명이라는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조금은 건조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가을에 나타난다. 즉 양명은 두 양이 합해서 밝은 것으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를 말한다. 조금이 양명에 작용하면 인체의 폐와 대장에 속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며 코피와 피가 나거나 기침과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양명 조금에 맞춰 건강을 지키려면 가을철에는 건조함을 피하고 습기를 공급하며 폐와 대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음식과 약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육태양한수는 태양에 해당하는 소장과 방광의 특징이 한랭하고
수성이라는 뜻으로 오행상으로는 수에 해당하며 몸에 한기를 느끼거나 동상이 자주 걸리는 것 같은 한랭한 병에는 태양한수를 다스려야 한다. 육기로는 우주 만물과 인체 내에 흐르고 있는 생명력의 6가지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풍, 한, 서, 습, 조, 화로 나타내는데 각 경맥은 이 육기적 기운을 담고 있거나 생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반면 육기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풍과 목은 일반적으로 상생 관계에 있지만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풍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월별 육기전령표. 육기전령표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표로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각 절기의 특징과 자연현상, 농사 일정 등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육기는 태양의 위치와 일조 시간, 기후 변화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과 각각의 계절을 시작하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포함한다. 또한 전령은 육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농사 일정을 의미한다. 육기전령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월별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표시한다. 육보 1년을 6단계로 나누어 표시한다. 절기 24절기를 표시한다. 특징 각 절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자연현상 각 절기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농사 일정 각 절기에 필요한 농사 일정을 설명한다. 육기전령표는 중국의 천문학과 농업,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에도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육기전령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역법으로 태양의 위치와 일조 시간, 기후 변화 등을 기준으로 한 농경력이다. 육기전령표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각 절기마다 6개의 기를 배치한다. 중국의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농민들은 육기전령표를 통해 농사 일정을 결정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관찰했다. 또한 육기전령표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풍속에도 영향을 미쳤다. 육기전령표를 설명하면 초지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에 해당한다. 이직이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망종, 하지, 소서, 대서에 해당한다. 삼직이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입추, 처서, 백로, 추분에 해당한다. 개기사천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에 해당한다. 사직이 겨울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대한, 소안, 입춘에 해당한다. 종직이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우수에 해당한다.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육기전령표를 사용했지만 한국의 육기전령표는 중국의 육기전령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육기전령표에서는 망종이 입하에 해당하고 처서가 소서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육기전령표에서는 24절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이 있다. 3조후론의 중요성. 조후론은 사주명리학에서 일간과 오행강약, 기후중화, 원령과 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명을 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다. 1조후론의 적용. 조후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주팔자를 명조로 만든다.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천간의 관계와 상태를 분석하여 일간의 강약을 파악한다. 일간의 강약 따라 용신을 찾아내고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관찰하여 운명을 감정한다. 2조후론의 보완. 조후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이론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친, 천간의 생황과 사절 신살 형상 격국, 용신론 등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12운성과 왕상휴수로는 모두 천간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를 함께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천간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12운성과 왕상휴수로는 사주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천간의 힘을 파악하여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
따라서 12운성과 왕상휴수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이다. 12운성, 왕상휴수론, 신살격국, 용신론 등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또는 유튜브 검색란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다음 영상은 오행별 조후론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